안녕하세요. 집안 공학에서 안반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 바로 암질 지수, RQD라고 하죠. 오늘은 바로 이 RQD에 대해서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단 2mm의 차이가 어떻게 안반에 대한 평가를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금 던졌던 그 미스테리한 2mm의 비밀을 풀려면 일단 RQD가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네, RQD의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1964년에 디어라는 분이 제안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땅에서 암석 코어를 쭉 뽑아냈을 때 그중에서 10cm가 넘는, 그러니까 좀 쓸만한 조각들의 길이가 전체 길이에서 몇 %나 차지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 RQD 값은요, 여기 보시는 RMR이나 Q시스템 같은 더 종합적인 안반 분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재료,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코어 샘플을 눈앞에 두고 RQD 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코어 박스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전체 시추 길이는 100cm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우리의 임무는 10cm가 넘는 조각만 골라내는 겁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25cm, 35cm짜리는 뭐 당연히 포함이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파란색 조각들이에요. 각각 7cm, 8cm니까 10cm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둘의 깨진 면이 딱 들어맞아요. 이건 시추 드릴 때문에 부서진 기계적 파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한 몸으로 보고 합쳐서 15cm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저기 붉은색 17cm 조각은 어떨까요? 이건 원래부터 있던 자연전리로 나뉘어 있고 또 너무 심하게 풍화돼서 건전한 암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시추하다가 깨진 인공적인 파손이냐, 아니면 안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약점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RQD 계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쓸만하다고 판단한 조각들, 그러니까 25cm, 그리고 아까 둘을 합쳐서 만든 15cm, 마지막으로 35cm. 이걸 다 더하면 총 75cm가 나오죠. 이 75cm를 전체 길이인 100cm로 나누고 퍼센트로 바꿔주기 위해 100을 곱하면 네, 바로 75%가 나옵니다. 이 안반의 RQD는 75%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계산 자체는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요, 이 간단한 계산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 하지만 그 결과가 터널 붕괴나 사면 붕괴 같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4가지 치명적인 오류 유형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 한번 보세요. 기계적 파손, 드릴 때문에 깨진 거라 단면이 아주 신선하고 거칠죠? 이런 조각들은 서로 딱 들어맞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합쳐서 길이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자연절이를 보세요. 이건 원래부터 있던 약한 면이라서 표면이 풍화되거나 산화돼서 변색된 흔적이 보이죠. 이건 명백히 분리된 조각으로 봐야 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순간 RQD 값은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RQD는 단순히 길이만 재는 게 아니라 암석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자, 이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일단 코어 조각이 10cm가 넘나요? 네. 그럼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근데 그게 손으로 힘주면 쉽게 부서지나요? 아니면 너무 심하게 풍화돼서 푸석푸석한가요?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조각은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건전하지 않다고 보고 RQD 계산에서는 그냥 0으로 처리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1차원 데이터가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왼쪽 A처럼 안반에 있는 전리, 즉 균열 방향과 수직으로 시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리를 많이 지나가게 되니까 RQD 값이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 B처럼 전리랑 나란하게, 평행하게 시추를 하면요, 안반 속에 전리가 아무리 많아도 운 좋게 하나도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RQD가 100%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RQD 계산법 그 자체에 숨어 있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왼쪽 박스를 한번 보세요. 전리 간격이 9.9cm입니다. 10cm라는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죠. 그래서 모든 조각이 RQD 계산에서 탈락. 결과는 0%, 즉 최악의 안반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박스는요? 전리 간격이 10.1cm입니다. 고작 2mm 길어졌을 뿐인데 모든 조각이 10cm 기준을 통과하면서 RQD는 100%, 최상의 안반이 되어버리죠.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특정 경계값에서 결과가 0 아니면 100으로 극단적으로 변하는 걸 역치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RQD는 절대로 단독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RQD의 치명적인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해결책, 즉 현대적인 보안 기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추 방향 때문에 값이 왜곡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 바로 이 공식이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서 최적 전리수 JV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 암석 안에 전리가 평균 몇 개나 들어있나 이걸 나타내는 밀도 지표예요. 이 전리의 밀도를 알면 시추 방향에 속지 않고 안반의 상태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RQD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러시아 인형 비율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큰 인형, 제일 바깥에 있는 게 TCR, 총 코어 회수율입니다. 이건 부서진 흙이나 파편까지 포함해서 구멍에서 끄집어낸 모든 것의 비율이에요. 이걸 열면 그 안에 SCR, 전단 코어 회수율 인형이 있죠. 이건 원통 모양을 유지한 단단한 암석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의 핵심, 제일 작은 인형이 바로 RQD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TCR과 SCR은 높은데 RQD만 낮다? 그럼 이 안반 자체는 단단한데 전리가 엄청 촘촘하게 발달했구나 하는 식으로 훨씬 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안반 조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1차원적인 코어 로깅, 즉 선 데이터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시추공 영상 촬영, BIPS나 탄성파 탐사 같은 첨단 장비로 3차원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전리가 3차원 공간에서 정확히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해서 집안의 진짜 강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죠. 첫째, 장비. NX 규격 이상의 좀 굵은 코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코어가 부서지지 않게 2중이나 3중 코어 배럴을 썼는지,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파단면. 이건 아까 계속 강조했죠. 기계적 파손은 합치고 자연 전리는 분리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건전도. 길이가 10cm가 넘더라도 손으로 부서질 만큼 약하거나 심하게 풍화된 암석은 가차없이 0으로 처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고요. 넷째, 편향 보정. 시추 방향 때문에 이상한 값이 나온 것 같으면 최적 전리수 JV 변환식을 적용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평가. RQD의 그 치명적인 역치 민감성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TCR, SCR, 그리고 영상 촬영 데이터와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암석 조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반이 하중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구조와 품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단순히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안반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